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27일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가 나올까? 헬로 이슈토크에서 각 지역구의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포 갑주 후보들 만나보지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포 갑에 전략 공천 됐습니다. 김포와 인연이 있는지 또 어떤 각오로 출마했는지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지요. 네, 저는 김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강서구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와 강서는 같은 생활권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서 제가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김포는 아주 다양한 기회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된다면은 김포의 발전과 또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전진할 것이냐,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하여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전된 사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국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정부의 사회개혁 정책에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가장 보람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 가장 보람 있었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한전을 분할해서 민영화하려던 그런 정부 정책을 한 명의 희생 없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막아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력 산업이 분할 민영화가 됐으면은 아마 지금 요금이 두세 배는 올라갔을 거고 또 공급 불안정 문제와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한 것이 가장 저에게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지역의 현안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포는 전 지역에서 많은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또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각종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김포 갑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뭔가요? 예, 김포는 정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대책이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교통 외에도 환경, 교육, 개발 문제까지 지역에 당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포는 빠른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문제, 복지시설 문제 이런 확충이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좀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을 텐데 그 현안들과 좀 맞닿아 있는 주요 공약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우선 김포에 30, 40대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는데 애들 교육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밀학급과 과소학급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평준화를 원하는 학부모와 또 농어촌 특별 전형을 원하는 학부모들 이런 생각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과밀학급 부분은 학교를 신축하거나 정축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그 셔틀버스라든지 마을버스를 확충해서 네.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예. 교육과 관련된 공약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교통 관련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김포의 경우에는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됐긴 했지만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지옥철이다 이런 원성이 자자한데요. 앞으로 인구가 더 늘면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텐데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 김포시는 지금 이제 금년 말이면은 50만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80만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아마 정말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의 몇 가지 교통정책 중에서 우선은 GTX
A 라인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같이 연결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GTX D 라인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한강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빠르게 좀 확정 짓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차량의 어떤 시간 간격을 좁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차량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추가 투입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좀 구분해서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또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 교통 대책이라는 게 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니죠. 당선이 된다면 임기 내 반드시 이것만은 해내겠다 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좀 힘있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금방 드렸던 교통 대책 중에 그 단기, 장기 대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대응을 할 텐데요. GTX D 라인이 이제 내년에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 연장 문제도 반드시 임기 중에 이게 연장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통과 관련된 장단기 대책에 관해서 집중 점검을 해봤고요. 자,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내가 이런 점은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는 중앙무대에서 노사정 간에 오랫동안 사회적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섭을 진행을 했었고 문제 해결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런 정말 탄탄한 오랫동안 맺어진 네트워크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노사정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풀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또 누구보다도 강한 추진력, 노총위원장으로서 했을 때와 이 다른 현안이지만은 저는 그런 추진력 두 가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분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저는 김포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에 많은 사람들이 배드타운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한 팽창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를 자족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내폴리스에 많은 일자리들을 유치하겠습니다. 영상, 방송, 미디어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아라마리나를 해양 관광 지역으로 만들어서 백마도와 또 전호산, 아라마린 여기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힙니다. 그래서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많은 소통을 통해서 김포의 현안들을 풀어내고 김포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김포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도시로 만드는 꿈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 김주영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의 김주영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김포갑 후보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박진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갑 박진호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이 미래통합당의 김포갑 후보로 30대 청년 후보인데요. 먼저 4.15 총선 출마를 하게 된 배경, 이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네, 한마디로 이번 총선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중대한 아주 총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들은 공동체를 만들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선동과 기만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네, 중앙당이 김포갑 지역을 청년 벨트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또 청년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젊은 후보로서 좀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고 싶은지 포부를 좀 밝혀주시지요. 네, 우선 퓨처메이커와 청년벨트는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 이외에 청년들을 적극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도였습니다. 네. 김포갑은 젊고 성장 가능성 또한 무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고 역동적인 후보자가 필요한 도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젊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젊고 준비된 청년저 박진호가 이번에 김포를 위해서 김포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김포 지역 현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교통, 또 교육, 또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김포 갑 지역 후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지역의 현안은 뭔가요? 네, 우선 지역의 현안으로 봤을 땐 김포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네. 지금 두량짜리 경전철이 있지만 46만 김포 시민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 조기 착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빠르게 연장이 돼야 되고 네. GTX D노선, A노선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약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요? 어떤 공약 갖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최고의 의정 활동이 된다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붕괴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좀 어떻게든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1호 공약으로 민생경제회복법을 전 제안했습니다. 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산업별로 최저임금 구분을 실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일자리의 균형이 좀 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전 3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 2배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9% 인상이라는 충격적인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도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이 유예된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무기한 연기할 것입니다. 탄력 근로제와 유연 근로제 등 근로시간 자율성을 현재보다 더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고 민생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법이라는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 교통 관련 공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포 지역은 사실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크죠. 후보들의 공약도 다 이 교통 관련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가장 심각한 게 김포 도시철도의 혼잡도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지옥철이라고 불리면서 원성이 큰데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심각해지겠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처럼 김포의 인구가 45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60만, 7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 두량짜리 경전철로는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 5호선, 김포 한강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5호선을 조기 착공하고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GTX-A, GTX-D 노선이 빨리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골드라인 증차, 지금 있는 두량짜리를 5량까지 늘려서 골드라인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증차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번에 저희 대표 공약 중에 또 하나가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입니다. 지금 일산대교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다리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렇죠. 김포 시민이 이용하는 일산대교, 김포 시민과 일산 시민이 이용하는 그 일산대교는 지금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1,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값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셨는데 이 공약 중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겠죠. 당선이 된다면 임기 내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하는 공약이 있다면요? 네, 저는 우선 지하철 5호선 조기 착공을 빠르게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를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교실을 김포시에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국가 재난, 국가 전염병 사태에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계약이 뒤로 미뤄져서. 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양방향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그 틀을 만들겠습니다. 교통 문제 또 교육 문제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은 내가 좀 특히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첫째가 성실함입니다. 이제 제가 2018년도 1월에 김포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오면서 그리고 12월 17일 날 작년 12월 17일 날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나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만큼 김포 시민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젊은 후보들은 또 저 박진호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면 기성 정치인이 없는 그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온 바로는 그 기성 정치인들은 여러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젊음, 또 패기, 도전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만의 강점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자, 유권자 여러분께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네,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21대 총선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선거입니다. 패거리 정치의 빌부터 개인과 계파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진짜 김포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김포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선조들이 땀과 눈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갑 박진호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15 총선 김포갑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록 무소속 후보와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나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략 공천에 반대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네. 이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게 된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까요? 그러게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당인데 이번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하는 공천들이 조금 우리 국민들 또 시민분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김포에서 20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인데 이번에 아마 민주당에서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가면서 낙하산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20년 동안 당을 지켜왔는데 또 면접까지 다 봤는데 그런 처사를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지난 2월 27일 날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대선시장으로 누구보다 김포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김포시장으로 가장 이 보람을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그 8년간 시장을 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떻든 우리 시의 최대의 과제였던 그 도시철도 지하철을 완성시킨 겁니다. 사실 이 지하철은 원래는 고가 경전철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지하로 바꾸고 또 거의 완성 단계까지 시켰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직접 행정을 해보셔서 가장 잘 알기도 하겠지만 또 그만큼 아쉬움도 클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교육, 교통, 또 한강 시내폴리스를 비롯해서 각종 개발 사업 등을 포함한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유영록 후보가 생각하는 김포갑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요?
암만 해도 김포시의 가장 큰 현안은 저는 교육과 교통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 교통은 김포 도시철도가 지난해 9월 28일 개통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여망이 그래도 지하철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게 큰 그 여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공약을 서울 지하철 5호선 또 우리 김포시와 가깝게 와 있는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시켜서 그 GTX A 노선인 그 고양시의 킹텍스역까지 가는 그거를 공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10월 31일 발표된 그 광역교통망 계획에 GTX D라인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D라인을 어쨌든 하남에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김포로 연장시키는 안을 내년도 말에 있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김포 지하철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보보다 해본 사람이 더 빠르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대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주요 공약을 좀 짚어볼까요? 예. 제가 지금 현재 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네. 이 교육이라는 거는 뭐 초중고 제도권 교육도 있지만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김포시가 평생교육의 메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그 풍무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는데 여기에 정말 새로운 대학 개념의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면은 아마 김포가 교통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가장 수도권의 모범 저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과 또 교육에 관한 공약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교통에 관한 그 공약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포의 경우에는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네.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이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이 돼서 김포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의 문제점은 이게 두량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혼잡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입니다. 지옥철이다라는 원성까지도 듣고 있는데 이 부분 대안이 있을까요? 예, 대안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김포 도시철도가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 중에 가장 지금 최근에 개통된 도시철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통된 도시철도들이 대부분 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의정부도 그렇고 인천 2호선도 그렇고 부산 김해 또 우이 신설도 다 일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대 저희가 3분으로 운행을 하는데 이때 지금 조금 혼잡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3분 식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달에 우리 김포시에서 이 차량을 좀 늘려서 차량 편성수를 늘려서 네. 적어도 2분 정도로 운행하면 어떤가 하는 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용역이 마치게 되면 우리가 이 운행 시격을 2분 정도로 주면 출퇴근 시간대도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그렇게 혼잡하지 않게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지하철 원래 계획할 때는 이 시격을 1분 30초까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용역이 끝나면 저도 국회의원이 되면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편성수를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네, 혼잡도가 높은 이 김포 도시철도 증차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당선된다면 임기 내 반드시 이것만은 해내겠다 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좀 힘줘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 요즘 뭐 이 총선 출마자들이 많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해본 시장 경험을 가지고 우리 시의 최대 염원인 그 3개 노선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이거를 김포를 거쳐서 GTX A라인인 킹텍스역까지 가는 게 가장 먼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하고 또 지하철 5호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GTX D라인의 그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제 1순위라고 봅니다. 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하철도 해본 사람이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시가 지금 이 북한과 접해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를 지금 한강변을 철조망이 지금 쳐져 있습니다. 철책선이. 그래서 제가 뭐 시장 때도 이거 제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이 한강 철책선을 빠르게 제거해서 어떻든 시민 공헌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임기 내에 꼭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2분여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은 내가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죠. 예, 우리 김포시 각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금 저 말고 다른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의 현황과 실정을 유영록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번 후보 민주당 후보 김포 내려온 지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과연 이런 후보가 우리 김포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후보보다는 김포를 잘 알고 또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8년 동안 김포에 향후 50년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정말 추진력 있게 힘 있게 밀고 나갈 사람은 저 유영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 유영록을 꼭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후보께 주어진 시간이 이제 1분여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예. 이번 21대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요즘 공당들이 하는 공천 과정을 보면 과연 이게 국민과 우리 유권자들을 위한 공천인가 하는 많은 의아심과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정말 국민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셔야 우리 대한민국과 김포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포갑의 유영록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 후보 외에 김포갑에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조성진 후보가 나섭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와서 이거 우리 지하상가 많이 손님 많이 다녔거든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근데 지금 상태 보면 사람이 안 다녀요. 한두 사람밖에 안 다니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도 코로나 끝나고도 어떻게 될지 진짜 그거는 장담 못 하는데 너무 힘들고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오시면 좀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도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테레비 보고 아버지 저거 뭔 뉴스 맨날 싸우는 거 보고 올라가냐고. 그래서 저 어른들은 뉴스를 봐야 된다 하면서 보고 가는데 사실은 그래요. 좀 그러는데 어느 분이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죠. 정치권에 바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저희 상인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장사 잘 되는 게 지금 현재 뭐 국가적인 뭐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틀에서 중소상인들 금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많이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공약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선되기 위한 그런 그냥 비하 말고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